항암 치료는 길고 긴 마라톤과 같다.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나와의 끝없는 싸움. 그리고 여기 그 고독한 레이스에 나선 이들이 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자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왔던 암. 그리고 암과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 그들이 치료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먹을 수 없는 게 또 무엇을 봐도 자꾸 속이 뒤집어지면서 울렁거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음식은 뭐 집에서 죽을 뭐 그렇게 많이 써도 음식을 그렇게 뭐 맛있게 해줘도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막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심했고, 말기에는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물만 뭐 미음 정도로 그 정도로 못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암센터의 의료진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중 식욕 부진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항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중 식욕 부진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악성종양 그 자체가 환자들 식욕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과정이 있고요. 암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이 그 환자의 식욕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환자를 따라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길로 이끌게 되죠. 환자분 일상 거동을 잘 못하시게 되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 특히 저희 쪽 환자분들 대부분이 항암 치료, 각종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등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런 영양분이 결핍되어져 있게 되어지면 그 치료를 제대로 쫓아와서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런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꾸준한 항암 치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른 영양 섭취가 관건. 그만큼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음식은 암 치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많은 가족과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항암 치료 시에 건강이 이제 조금 나빠지는 거, 그리고 항암 치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죠. 근데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그 몸에서 필요로 하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만 하게 되면 항암 치료 시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곡물과 전분류를 주식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채소 반찬 2~3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반찬 1~2가지를 함께 섭취하며 조리 시 유지 및 당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양소 섭취 방법. 하지만 식욕 부진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잘 마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이다. 이제 식욕 부진이면은 먹기 편한 음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뭐 죽이나 또는 국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연두부, 뭐 계란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미지근한 식품보다는 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식욕을 좀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하게 좀 개운한 음식이 좀 도움이 되죠. 환자의 체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양 상태가 있어야만 오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법. 그래서 준비했다. 식욕 부진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영양까지 더한 음식. 재료 선별에서 똑똑한 레시피까지 암을 이기는 희망의 음식에서 알아보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항암 치료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 그만큼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영양과 식욕까지 모두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암을 이기는 희망의 음식.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안에 건강이 있다. 바다의 우유, 굴에 시원한 맛을 더한 묵을 영양밥. 특히 요 굴 안에는 환자의 영양에 좋은 성분이 꼭꼭 숨어 있다는데. 사실은 식욕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품에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식욕을 촉진시키는데, 식욕 부진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데
단백질 중에서도 좋은 아미노산, 뭐 글리신, 뭐 알라닌, 글루타민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무기질, 뭐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식욕이 많이 떨어져서 음식을 조금밖에 섭취를 못하는 암 환자들한테는 이제 굴을 이용한 요리가 많이 도움이 되죠. 묵을 영양밥 한 그릇으로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만도 600kcal 이상. 입맛 살리고 건강 살리는 묵을 영양밥을 만들어보자.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주 쉬우면서도 또 맛도 있고 영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와 굴을 이용해서 무굴 영양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네, 우선 무굴 영양밥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 무와 굴이겠죠. 네. 사실 요거하고 또 밥이니까 쌀이 들어가겠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물과 약간의 소금, 간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지어가지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양념장에 비벼 먹는 게 또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양념장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네, 우선 맛있는 무를 준비해서 이를 굵게 채를 썰어 줄 거예요. 그래서 채의 두께는 한 0.3cm 정도? 예, 왜냐면은 밥을 지을 때 이거를 끓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어주면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그 다음에 굴이 들어가야지 되니까 굴을 깨끗하게 씻어줘야지 되는데 요즘은 양식굴이라 안 씻어도 돼요. 만약에 천연굴이 있다면 그건 연한 소금물에서 휘 저어가지고 쌀을 일듯이 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이니까 쌀이 준비돼야 되겠죠? 네, 쌀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체에 이렇게 펴가지고 물기를 없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밥물이 얼만큼 들어가야지 되는지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식용유, 물론 이 식용유만 해도 되고 참기름만 해도 됩니다만은 두 가지 섞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기름도 좀 넣어보시고요. 우선 무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굴을 쪼그라든다고 안 볶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굴 비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짝 볶으면서 굴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2컵의 쌀이었기에 여기에 2컵의 다시마 국물 이렇게. 자, 여기다가 물론 이따가 양념장을 우리가 섞어서 먹을 거지만 기본 간은 조금 해주셔야지 또 맛있어요. 그래서 간장 뭐 약간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간은 소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암만해도 조금 양념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달래를 이용한 달래 양념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달래 향이 있으니까. 썰은 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또 나는 파도 꼭 넣고 싶다 하면 파도 좀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조금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깨소금도 조금 넣어주고요. 네, 조금 매콤한 맛은 식욕을 촉진시켜 주니까 고춧가루도 약간만 넣으셔도 좋아요. 참기름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요게 너무 많은 간장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촉촉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정도면 한 서너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너무 향이 양념장이 좋아요. 다 예.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럼요. 양념장 만드는 것도 참 간편하네요. 네, 양념장도 뭐 간편하죠. 네, 지금쯤이면은 밥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뭐 냄새로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소한 향기가. 예, 무와 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네, 촉촉하죠. 네. 이 밥은 절대로 되면은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들에게 한 끼 식사는 그야말로 암과 싸우는 큰 원동력이 되기 마련인데요. 식욕 부진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 섭취를 위해 이렇게 묵을 영양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 중에 다양한 단백질 음식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단백질 식품이 좋다라고 이제 사실 선택해서 먹기보다는 환자분이 선호하는, 환자가 잘 먹는 식품이 이제 물 이용을 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해물로 조리한 음식과 함께 두부 조림에서 유제품까지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이다. 자,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셔야겠죠? 암 환자식의 편견을 깨다 쇠고기 샤브샤브. 펄펄 끓는 육수에 부드러운 살코기, 다양한 채소들을 한 번에 맛보니 영양 만점.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마지막으로 육수에 뭉근하게 죽을 끓이면 속까지 든든. 여기에 하나 더, 육류를 더 건강하게 먹는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샤브샤브를 할 때는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질기거나 한 고기를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고기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고기도 살코기로 쓰기 때문에 나쁜 지방산을 제거한 요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암 환자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 메뉴가 되죠. 그리고 고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 함량을 낮추고 다양한 소스로 맛을 더한 쇠고기 샤브샤브를 만들어 보자. 쇠고기 샤브샤브 하면은 맛과 영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식욕부진을 이겨내고 암 치료를 돕는 희망의 밥상. 쇠고기 샤브샤브 재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샤브샤브 하면은 살짝 흔들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기와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를 썰어야 되는데 네. 고기는 우선 이렇게 얇게 썰었다가 살짝 이거 올렸어요. 모양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는데 네. 요거를 얇게 해서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들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뜯어서 한 입에 들어가기 좋도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며줘요. 그러면은 모양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큼직하게 납작하고 얇게. 이거는 바로 넣었다가 건져서 먹을 거기 때문에 두껍게 썰면 잘 안 익잖아요. 자, 한 접시가 수북이 넘치려고 그럽니다. 넘치네요. 또,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뭔가요? 구양무기예요. 한 1cm 정도, 0.2, 3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한 1cm만 이렇게 칼금을 다 넣으세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뭐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생선 조림에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오뎅 요리 먹을 때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재료는 지금 깨하고 레몬, 설탕, 그다음에 뭐 여기 지금 식초, 그다음에 실파가 있어요. 깨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 설탕, 식초는 거의 동량으로 하는데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면은 생커만 맛이 있어서 좋은데 식초 맛을 더 내주기 위해서는 설탕과 동량으로 넣으면서 레몬의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레몬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잘라서 손에 열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뭐 되다 하면은 다시마 국물이 있어요. 이걸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이 돼야지 되니까 소금과 약간의 진간장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파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실파를 송송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기다 같이 띄워줍니다. 아까는 깨소스이기 때문에 고소한 맛 위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간장의 그 상큼한 맛. 그래서 진간장 한 2큰술이면은 이것만 넣으면 짜요. 그래서 설탕도 거의 동량으로 좀 달짝지근하고 그 다음에 식초도 2큰술. 외우기 쉽죠? 간장 2개, 설탕 2개, 식초 2개니까. 요것만 하면 짜니까 희석을 시켜줄 거예요. 다시마 끓인 국물로 2, 3, 4, 5, 6. 간장량의 3배. 그리고 무즙을 좀 갈아가지고 무즙 1큰술 정도. 갈아서 국물은 이렇게 찌워버리고요. 요 무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몬을 먼저 넣을까요? 레몬의 향이 좋으니까 레몬즙을 좀 짜주세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는 실파를 송송 썰은 것을 또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파의 향이 이 소스에 묻어 나올 수 있도록.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소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간장 소스는 조금 더 가벼운 맛. 네. 또 깨 소스는 고소하지만 약간 텁텁한 맛.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면은 뭐 같이 맛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 국물이 무슨 국물이냐면은 다시마 국물이에요. 바로 고기를 먼저 넣어도 되고 야채를 먼저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익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약간은 덜 익었다 할 정도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맹물에 넣으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국물에다가 빛깔 날 수 있을 정도의 진간장 좀 넣고 그 다음에 소금도 약간 넣어주면 이렇게 기본 간이 돼요 여기에. 예, 그래서 기본 간이 된 데다가 네. 배추도 넣고 이거는 야채는 다 같이 넣는 건가요? 예, 한꺼번에 넣으면 잘 안 익으니까 넣어서 건져 먹고 또 넣고 이런 방법이래야 돼요. 자, 송이도 조금 넣고요. 그럼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넣어야겠군요. 네네. 네, 이렇게 얇으니까 금방 익어요. 거기다 뭐 야채도 그다음에는 이제 넣은 것을 또 요 옆에 네. 이렇게 같이 놔서 꺼내면서 이건 드셔야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와, 예뻐서 먹기가 참 아깝네요. 자, 이렇게 소스에 살짝 찍어서 고기가 정말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살짝 데쳤기 때문에 이 야채의 아삭아삭한 맛도 씹히면서 또 소스의 상큼함까지 더해져서 와, 이 궁합이 정말 제대로 딱인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쇠고기 샤브샤브에 또 이 남은 국물로 네. 끓여 먹는 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죽이나 국수인데 오늘은 죽을 끓이겠습니다. 예. 네. 밥 한 컵을 지금 여기다 넣어서 끓여줍니다. 여기에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반찬과 디저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여기도 그 국물 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국보다는 열무김치 시원하게 담가서 하면 좋아요. 네. 여기 지금 호박 샐러드예요. 예,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단호박, 노란 단호박을 적당히 썰어가지고 삶든가 찌든가 찌는 게 더 좋아요. 수분이 없으면은 찜통에 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숟가락으로만 이렇게 으깨도 으깨집니다. 아무리 완벽한 식단이라고 해도 식욕부진 환자들에게는 억지로 음식을 권할 수는 없죠.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는 보호자와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 이렇게 된다면 식사는 고통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때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보충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4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음식이 바로 면 요리인데요.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영양적으로 균형이 깨질까 봐 고민하셨다고요? 암을 이기는 희망의 밥상에서 식욕부진 환자들을 위한 건강한 면 요리를 소개합니다. 입맛 없을 때 제격 면 요리. 하지만 그냥 평범한 면이 아니다. 여기요 하얗고 부드러운 면발이 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쌀국수는 밀가루보다는 쌀로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는 또 국수이고요. 국수 자체가 이제 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국수를 만들 때 넣는 여러 가지 야채 중에 숙주를 많이 이용하는데 숙주 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무게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쌀국수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야채들 때문에 한 그릇으로도 그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메뉴입니다. 이제 쌀국수를 만들 때는 여러 이제 해물이나 뭐 고기, 살코기 같은 걸 가지고 육수를 내서 만들기 때문에 맛도 담백하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이용한 국수에다가 단백질 그리고 여러 야채를 넣었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한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면 요리의 건강한 탄생. 쌀국수로 입맛 찾고 영양까지 두둑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 이 쌀국수가 베트남의 전통 요리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그 쌀이 그 주식으로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못지않게 요즘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재료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뭐 쌀국수니까 쌀로 만든 면이 여기 있어요. 면의 종류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넓적한 것도 있고 많거든요. 마른 면입니다. 여기다 삶아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닭이에요. 오늘은 닭고기 국물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다 야채를 집어넣고 같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이한 것은 이 고수예요. 이 고수의 향을 처음 맡으면 조금 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에 맛들이면 고수 없이는 이 베트남 국수를 먹을 수 없다 할 정도로 맛있는 채소입니다. 자, 이거 삶을 때 이제 닭 자체의 누린 냄새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통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파나 대파나 통마늘이나 또는 통후추나 약간의 생강, 그 외에도 청주가 있으면은 끓이는 동안에 청주를 부어주시면 잡냄새도 없어지면서 닭고기 살이 부드럽게 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찬물서부터 푹 끓여줘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그 찬물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끓는 물에다 넣으면은 닭고기가 단백질이니까 금방 표면이 뭐라 그럴까요?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닭고기 자체에 있는 육즙이 잘 안 빠져나와요. 찬물서부터 천천히 끓여주면은 육즙이 서서히 빠져나오죠. 그래서 국물이 더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 청경채를 이렇게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이파리는 별도로 자르든가 아니면은 이파리하고 줄기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잘라주셔도 돼요. 길이로. 청경채,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리고 고수는 처음부터 넣어주시지 말고 거의 다 끓였을 때 이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파가 있으면 대파 큼직하게 여기 팔팔 끓을 때 이런 야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준비해서 이제 끓는 물에다 한 번씩 넣었다가만 빼도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면은 뜨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데쳐서 한다 그럴까요? 끓는 물에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면을 너무 미리 삶아 놓으면은 쫄깃거린 맛이 없어지잖아요. 오랜 시간 끓이지 않아도 돼요. 닭고기가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숙주나물 잘 드시는 분은 그냥 생으로도 먹어요. 그냥 뜨거운 데다 넣었다가만.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실 때는 너무 많이 삶아주면 맛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 닭고기 찢어 놓은 것도 이렇게 넣었다가 빼서 얹어주시면 더 좋겠죠. 고기 여기다가 듬뿍 얹어주겠습니다. 삶아 놓은 닭고기만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에 되는 것이 여기 국수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나중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넣어주면 국수가 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넣어서 바로 맵게 드시려면은 거기에 소스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수는 이건 안 익혀도 돼요. 그래도 찝찝하면 한 번만 살짝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건져서 위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쌀국수와 함께 먹으면 좋을 반찬과 디저트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역시 김치가 좋겠죠. 그래서 배추김치라든가 아니면 겉절이 바로 그냥 맛있게 무쳐가지고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부추인데 굉장히 이쁘죠. 이게 영양 부추예요. 그래서 일반 부추에 비해서 굉장히 씹히는 맛이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사각사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끓는 물에다 소금 약간만 넣고 데쳐가지고 여기다 이제 국간장이나 소금 그리고 넣어가지고 무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살전 조금 더 단백질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게살을 찢어가지고 그릇에 담고 거기다 실파 좀 넣고 또 계란 하나 깨트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약간만 넣든가 아니면 계란 자체에다가만 그냥 부치셔도 좋아요. 몇 년 전부터 웰빙 열풍을 타고 다양한 식물성 기름이 나왔죠. 느끼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식욕부진 환자들에게 멀어져만 가는 식물성 지방. 하지만 투병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열량이 높은 음식 섭취는 기본이겠죠. 암을 이기는 희망의 밥상.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열량이 높은 누룽지탕입니다. 기름에 튀긴 고소한 누룽지에 소스가 확!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기 편하고 다양한 재료로 영양까지 더했다. 누룽지탕. 누룽지는 이제 특유의 좀 구수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잘 입맛에 어우러지는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룽지탕은 누룽지를 튀겨서 열량을 몇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는 암 환자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식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해물이나 여러 가지 야채를 함께 어우러져서 게다가 이제 전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욕부진이 있는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누룽지가 탕으로 변하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재탄생. 누룽지의 화려한 외출, 누룽지탕을 만들어보자. 저는 주로 아침에 이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요. 네. 부담도 없고 참 좋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죠. 네. 근데 오늘은 누룽지 끓여 먹는 게 아니고요. 누룽지를 튀겨서 중국식으로 누룽지탕을 할 거예요. 해물과 고기를 넣어가지고요. 이런 누룽지와 해물과 야채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누룽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해물 종류로 오징어라든가 불린 해삼이나 소라, 새우, 그리고 돼지고기. 또 채소로는 여기 지금 표고버섯은 뭐 채소는 아니죠. 버섯, 그다음에 여기 홍고추, 청경채, 당근, 대파, 죽순, 양파, 그리고 마늘, 생강. 제가 듣기에는요, 이 중국의 황제가 네. 이 요리를 먹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네네. 옛날 중국의 그 청나라 그 황제인 강희제가 이 요리를 먹어보고 너무 극찬을 했다고 그래요. 천하의 일품 요리라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청경채는 너무 크니까 오늘 이렇게 이건 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면 암만 해도 먹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썰어볼까요? 불린 표고버섯이에요. 그러면은 죽순은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썰어주시면은 빗살무늬가 이렇게 살아서 요리가 이뻐 보이죠? 쓸려면 요 양쪽 끊어가지고 요 그냥 그대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해산물을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가르기만 하세요, 살짝씩. 가르면 익혔을 때 모양이 아주 좋아요.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썰어서. 그 다음에 여기 해삼이 준비됐는데 너무 기니까 이거는 마른 해삼을 불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좀 그냥 채를 썰듯이 이렇게 썰어주셔도 돼요. 예. 비스듬하게. 자르는 게 아니네요. 예,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죠. 그냥 칼끝만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섬유질도 끊어줄 겸, 그 다음에 모양도 나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끊으세요. 그래서 익히면은 아주 이쁜 모양이 나거든요. 또 먹을 때도 섬유질을 끊어줬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양파나 또는 생강이나 마늘부터 먼저 볶아줘요. 돼지고기. 예. 넣는 순서가 다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도 좀 볶아주고요. 그래서 이 당근 또 넣어서 볶으면서 홍고추도 같이 넣어주고요. 표고버섯도 이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해물을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나 봐요? 네네,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물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여기다 이제 간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 간장 또는 뭐 집에 오이스터 소스라고 혹시 그 굴 소스가 있으면은 굴 소스 같은 거 넣어주셔도 돼요.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소 이제 와, 정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볶아지니까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네. 해물의 구수한 냄새 2컵 정도의 육수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팔팔 끓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 녹말물을 넣어줄 거예요. 중국 요리에서 이 녹말물을 넣는 이유는 음식이 빨리 안 식어요. 이 녹말물을 넣으면은. 그 다음에 윤기가 나죠. 보시다시피. 네. 예. 그리고 그 잘 이렇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볼 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중에서 파는 누룽지예요. 근데 그래요? 요게 잘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끓어오르면서 튀겨질 거예요. 너무 센 불에서 튀기면 또 이게 타져요. 타서 맛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천천히 끓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예. 아, 부풀어서 이렇게 예. 올라옵니다. 그럼 이럴 때 건져내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누룽지탕을 먹는 이유가 요 소스를 부을 때 여기서 차 소리가 나요. 그런 그래요? 재미로 와, 이렇게 나죠. 네. 아, 정말 이 타닥타닥 이런 네. 소리가 나네요. 네네네. 음. 그래서 요렇게 그 바로 튀겨서 바로 소스를 넣는 게 제 맛입니다. 예. 중국의 황제가 칭송한 요리 누룽지탕. 와, 정말 이 왕의 음식 부럽지 않습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요. 반찬과 레시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누룽지탕에는 누룽지가 밥 대신 들어가서 이게 한 끼 식사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숙주나물을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끔 됐는데 요거는 양파채 썰어서 볶으시다가 숙주나물을 같이 볶으면서 소금 그리고 나중에 깨소금 참기름만 넣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오이 피클인데요. 보통 이거 사서 많이 드시는데 집에서 물 한 컵에다가 설탕 반 컵, 식초 반 컵, 그리고 소금 한 2큰술 정도 끓여가지고 그냥 오이를 즉석에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끓는 물 푹 부어주면은 30분만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얼마든지 오래 보관하면서 드실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게살이 뭉개져가지고 이런데 해파리 냉채예요. 네, 해파리를 깨끗하게 원래 끓는 물에다가 끓여 놨더니 딱딱 오그라들어요. 이거를 찬물에서 서서히 펴질 수 있도록 해서 하면은 잡냄새도 나지 않고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된 해파리에다가 부재료를 뭐 오이나 뭐 게살이나 뭐 별거 다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소스예요. 이 소스는 겨자 소스를 하셔도 좋고 마늘 네. 소스를 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 레몬차는 아시다시피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약간 새콤하지만 꿀 조금 넣으면은 맛있는 레몬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이라면요 정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열량에 맛은 담백한 누룽지탕. 식욕 부진을 호소하는 암 환자들에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먹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를 막기 위한 영양 섭취. 네, 이 밖에도요 다양한 방법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송이버섯도 항암 효과가 있는 지표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많다. 베타글루칸 양이 100g당 11.6g이에요. 근데 이 꽃송이버섯에서는요 43.6g. 그러니까 뭐 꽃송이버섯과 송이버섯은 좀 차원이 좀 다른 치료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앞에 있습니다. 꽃차가 하나 붙었다고. 이야. 멀뚱하네요, 멀뚱해요. 아니 베타글루칸이라는 이 성분이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 보통 이제 버섯에 들어있는 많은 이제 성분 중에 뭐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암 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버섯을 그냥 요리에 그냥 넣으면요. 네. 이런 성분들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세포질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분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쇄. 예. 이렇게 분쇄를 해도 가루를 내도 세포질까지 파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시켜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